말보다 행동으로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하는 딜리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 채널에서 오늘 사회자를 맡은 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부터 좀 사회를 맡기도 하고 또 이제 딜리버 채널에서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궁금한데 주위에 좀 물어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많은 또 질문들을 가져오도록 할 테니 오늘부터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딜리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입니다. 10가지 정도 질문을 뽑아왔고요. 네. 순차적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달 대행이라는 업을 시작하려면 오토바이 면허가 꼭 필요할까요? 오토바이 면허가 꼭 필요하진 않죠. 운전 면허가 있으시면 네네. 125cc까지는 네네. 운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면허만 있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자동 면허일 경우에만 네네. 수동 기어를 넣어야 되는 수동 미션 오토바이들은 탈 수가 없다.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네. 수동 면허가 있으면 상관이 없고 네네. 125cc 미만은 운행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그 이상의 오토바이를 원하시면 이종 소형 면허를 면허를 취득하셔야 돼요. 꼭 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오토바이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많이 쓰이는 2가지 정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흔히 접하실 수 있는 오토바이는 네. 혼다의 이제 PCX라는 오토바이가 있을 거고, PCX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야마하의 MX라는 네네네. 오토바이인데, PCX의 장점은 일단 내구성이 좋다라는 게 네네. 최대 장점이고, 일단 유지비가 또 적게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X 같은 경우에는 PCX랑 비교를 하면 내구성도 살짝 떨어지고, 네네. 또 이제 유지비가 PCX보다는 많이 든다. 내구성 좋고 유지비 적게 드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굳이 비싼 오토바이를 탈 필요가 있을까요? 돈을 내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배달대행 이 시장에서는 PCX가 거의 지배적이겠네요. 저희 지역에서는 비율이 한 90%대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토바이 가격이나 뭐 보험 가격은 대략적으로 어느 오토바이 가격은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하고요. 네. 보험도 이제 125cc 미만이기 때문에 네. 다 똑같은 보험에 적용을 받는데, 네. 오토바이 가격은 400만 원 초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료는 이제 뭐 얘기하면 좀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이가 많다고 보험료가 싸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나이가 많아지면 일단은 좀 저렴해지긴 해요. 하지만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30대 이런 보험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초반에 첫 가입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초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오토바이나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초반에 부담 없이 좀 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스나 렌트 상품을 이용해서 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리스나 렌트 상품을 이용해서 타시면 네. 계약 자체가 1년으로 이제 신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두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만약에 1년을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 렌트를 만약에 내가 옵션을 원해서 초반에 자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냥 2-3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정말 못하겠어. 그거 만약에 그만둔다. 그럼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뭐 그만둘 걸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네네네. 일부러 그러시진 않는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지 않았고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일을 하시기 전에 사무실 사장님이나 뭐 관리자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네네. 적성에 맞는지 일단 해보고 나서 리스나 렌트 상품을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리스나 렌트를 만약에 나중에 해야 되는데 2-3달 정도 일을 해보려면 어쨌든 오토바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개 사무실 경우에는 네네. 오토바이를 한 대, 2대씩은 여유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한 달, 2달 해보고 못하겠어. 네.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해보시고, 아니면 그 오토바이를 그냥 이어서 그냥 타시면 네네. 일단 그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네네. 1년에서 일단 앞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짧은 시간 타실 수. 그러면 좀 미리 좀 오픈을 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사장님도 부담이 좀 덜고 시작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좀 일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시작할 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막 두세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는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리스나 렌트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금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4, 50만 원 정도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무실에서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미리 여쭤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시고 많은 분들을 봤던 경우의 수를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해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바이를 만약에 이제 배달 대행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알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도 있고 저 회사도 있고 메이저도 있고 집 앞에 가까운 작은 회사들도 있고 네. 또 인맥으로 맺어진 또 회사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런 선택에 대한 기준이나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배달대행 사무실은 항상 기자분들을 충원하려고 구인 광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알아보시든 저렇게 알아보시든지 간에 일단은 가서 면접도 보시고 네네. 사무실 분위기도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을 듯한 회사를 찾으시는 게 그나마 좀 더 오래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사무실 분위기를 미리 그냥 간접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이게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면 진짜 모르니까 여쭤보는 사람, 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더 괜찮을까요? 글쎄요, 뭐 알고 계신 분은 경험자니까 네. 당연히 경험자 나름의 이제 게 있을 것이고 아예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가르쳐 드리면 그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편함이 있어요. 네. 알고 계신 것이 모든 사무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무실에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각 사무실마다 분위기, 규칙이 또 다르니까 네네. 이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저 사무실로 갔는데 저기도 일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어느 사무실을 가셔도 오래 근무는 못하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가 흔히 하얀 도화지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알아서 색을 입히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갔어요. 네.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반에 비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까요? 초기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리스 보증금 네네네.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마다 뭐 다르겠지만 거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을 해드리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드기 같은 경우에는 각자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카드기가 이제 뭐 크게 비싼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돼가지고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비용적으로. 네네. 그래서 관리도 또 제대로 안 하시고 이거를 그냥 지급을 해드리면 고장났다고 계속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관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카드기 정도는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카드 비용이 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이제 한번 드는 비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 정도 받고 원래 이제 원가가 3만 5천 원 정도 돼요.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5만 원 정도 하면 본인들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물건에 이제 뭐 카드기를 제가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에이스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카드기가 있어야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카드기를 에이스를 보내버리면 카드기가 없죠. 네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대체로 내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비용은 이제 뭐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좀 금액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 금액이 뭐 꼭 카드기를 사서 쓰십시오 이런 개념보다는 네네네. 우리가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고장이 나면 교체도 해주고 그건 또 빌려주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뭐 보증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카드기를 반납받고 보증금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그나마 근무를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그나마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정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요것도 대행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네. 있네요. 요 부분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끼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스티커나. 조끼나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네. 네. 조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 벌은 그냥 기본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셔서 또 네. 주세요 이러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는 판매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조끼나 뭐 가드기 같은 경우가 조끼도 뭐 벌당 한 3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지급을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입을 하는 식으로. 혹시 뭐 기간이 뭐 1, 2년 돼서 네.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나요? 1, 2년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플랫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조끼가 이제 도저히 없어서 다시 조끼 디자인을 바꿔서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아마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조끼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드릴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행사마다 조금씩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플랫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기준 분들에서는 뭐 메이저도 있을 거고 작은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는 프랜차이즈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가자마자 좀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정해진 곳이 이미 있으니까 네. 작은 곳에서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개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뭐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네네. 하면 저는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배달 대행을 창업하시고 기사분들을 모집하고 가맹점을 모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콜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본사 계약이다 보니까 무조건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사는 솔직히 이제 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네네. 이 플랫폼사가 더 좋다, 저 플랫폼사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기사분들은 일을 하러 가셨는데 프로그램이 이거 엄청 좋아, 나한테 엄청 편해, 그럼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 뭐 이쪽 프로그램이 난 더 보기도 좋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래서 기능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이쪽에 많이 소진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 계시는 거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본인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우를 받고 근무할지에 대한 거를 우선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마다 이렇게 내가 같은 지역을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치킨을 하나 받아서 배달을 했어요. 플랫폼사마다 제가 가져가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그거는 플랫폼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배달 대행사마다 달라요. 대행사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도 제가 있는 지역과 제가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의 금액이 또 다르니까 그런 거는 또 같은 지역에 있지만 사무실의 특성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앞서 이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배달 대행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기사분들이 더 갖고 가고 덜 갖고 가고 이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네네.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기사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뭐 한 곳에 가서 면접 보고 다닌다 이게 아니고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시면서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나한테 이 업체가 그나마 맞겠다 라고 생각 드시는 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무것도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한 군데 업체 가서 딱 하면 모든 배달대행은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좀 편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알아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 혹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내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핸드폰이 꼭 2개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한 개만 갖고 계시면 업무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 일을 하시는 라이더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쓸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2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십니다. 뭐 하나는 전화 받는 폰, 하나는 근무용 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거 배우는 데는 좀 어려울까요?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힘들지 않고 네네. 그냥 터치만 하면 작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터치를 한다고 해서 기계가 고장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하나씩 눌러보셔도 되고,
만약에 배차가 잘못해서 됐으면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빼달라고, 배차 취소 좀 해달라고 하면 또 빼드리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것도 없고, 겁내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40대나 50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잠깐 짬을 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투잡으로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이나 네. 아니면 배달대행 쪽을 생각하시는데 뭐 요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기존에 다니시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니면 나이 때문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겁낼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진짜로 이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데 지장만 없다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개개인들의 능력치가 다 같지 않으니까 네. 갖고 가는 돈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겁내지 않고 그냥 도전하셔도 되고 네네. 위험하니까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하다 보니까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나마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뭐 네. 이런 분 저런 분 다들 오셔서 근무를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기서 좀 변경된 질문인데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기 싫다. 네. 그러면 내가 작은 모닝 LPG나 뭐 모닝 같은 차가 있다, 경차가 있다. 이런 걸로도 가능은 할까요? 가능한 사무실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무실도 있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실제로 지금 사무실에 경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네. 지금 총 2분 계시는데 이 2분들이 이제 비가 오거나 네. 눈이 와서 오토바이들이 원활한 운행이 힘들 때 이 2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차로 하시는 분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것도 사무실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오토바이에 비해서 이동성이 떨어지니까 뭐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 입구 들어갈 때도 그렇죠. 오토바이랑 차는 확실히 그렇죠.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네. 뭐 회사에 갔을 때 사수분이 계셔서 일을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혹시 그냥 혼자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기사로 배달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걸 느껴서 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보자분들이 오시든 경력자분들이 오시든 네.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네. 무조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하나요? 교육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시간적인 부분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네.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 내용은 가맹점의 특성이라든지 뭐 앞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가맹점도 그러니까 매장 홀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손님들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뭐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뒷문으로 와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는 상점들에 대해서 뭐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차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안전 사항에 대한 부분 뭐 신호 위반이나 이런 부분 안 된다 뭐 이런 안전 교육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포함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그런 교육이 일단은 중요하죠. 네. 짧게 하지만 그 교육만큼은 정말로 좀 기본이 돼야 되는 교육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시면 또 이제 초보자분들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무실마다 특성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근데 대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항상 사무실에 관리자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니까 상황을 보면서 GPS로 상황을 보면서 초보자분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콜을 넣어드린다든지 뭐 하나라도 더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도와드려요. 뭐 상점 위치를 잘 몰라서 상점을 찾고 계시면 일단 상점에서 배송이 늦어지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헤매시는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 대처를 해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크게 두려움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그렇죠. 내 이제 개인차가 적응해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겠네요. 그렇죠. 뭐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적응을 하시는데 대략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다 적응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뭐 여자분들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여자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에서 뭐 하루 정도 더 걸리면 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적응을 하시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전기 자전거나,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냥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네, 그냥 자전거로 해서, 투잡으로 하시는데, 퇴근하시고 나서 운동 삼아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오셔서 네.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크게 꺼리낌 없이 접근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게 되고 돈이 이제 뭐 통장이든 어디 가상계좌 같은 데로 들어올 거잖아요. 네. 이 돈은 제가 그냥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쓰고 싶으실 때마다 출금을 하셔도 되고, 네. 다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출금을 신청을 하시면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가 나가요. 건당 300원이 나가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번을 출금하시든 1000번을 출금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수수료는 그만큼 내셔야 되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 하루에 뭐 100번, 1000번, 한 달에 한 번 뽑으셔도 되고, 1년에 한 번 뽑으셔도 되고, 그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콜마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정산된 콜은 내 전용 가상계좌로 들어오고, 그 가상계좌는 내 전용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이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형식으로 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당장 돈이 급하면 오늘 일해서 오늘 빼 가. 그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배달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마지막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병원비를 벌러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요거 정도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이 영상으로 좀 해결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세분화된 조금은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딥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